가장 먼저 뭘 해야 될지 생각했을 때 기술을 먼저 만들자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생각이었어. 학생들 간에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어서 런칭을 했었어. 아마 지금의 당근마켓이 우리가 되지 않았을까? 한 달에 이제 뭐 한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은. 안녕, 나는 32살 이한별이라고 하고 지금 창업형 인간 김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창업 관련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20대부터 10번 넘는 창업을 여태까지 해왔던 것 같아. 굉장히 여러 분야의 창업들을 해왔고 지금도 5개 정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도 해. 가장 메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파이어족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고, 라이프해킹 스쿨이라고. 그리고 대전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지금 여기 이제 촬영하는 이 장소 렌탈 스튜디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김포에는 아이들이 최신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마법학교 컨셉의 그 창의 체험 공간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 한 3년 전부터는 한강에서 텐트라든지 캠핑용품들 이런 것들을 대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또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해. 전체 통틀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 같고, 나는 사실 차에서 월급을 받는 대표이지만 월급쟁이, 한 달에 이제 뭐 한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작년에부터 런칭했던 라이프해킹 스쿨이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잘 되고 있고, 그게 이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편이긴 해. 월 소득이 많이 높아지고 내가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산 목표는 한 100억 정도? 30 중반? 월화수목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해킹 스쿨이라는 회사가 압구정에 있어서 10명 정도의 직원분들하고 같이 또 일을 하고 있고, 토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 또 대전에 내려가서 학생들 교육하는 학원 강사 겸 또 원장으로 또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렌탈 스튜디오나 이런 거는 또 내가 개인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청소도 할 때도 있고. 창업이라는 거를 목표로 했던 이유가 되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았어. 선생님도 되고 싶고, 연기자도 한번 해보고 싶고, 창업도 괜찮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게 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려면 일단 내가 언제든 어떤 직업을 해도 경제적으로 이제 시간적으로나 이런 게 쫓기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지. 그 직업 중에서 가장 잘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창업이라고 생각을 했어. 20대 중반쯤부터 이제 창업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 근데 막 전역하고 이제 창업해야지 하고 나오니까 너무 막연한 거야. 내가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뭘 해야 될지 생각했을 때 기술을 먼저 만들자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생각이었어. 그때부터 웹사이트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소프트웨어들을 만들 수 있는 코딩을 먼저 내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실력을 만들어 놓으니까 창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어. 같이 창업을 해보자라는 제안들도 많이 있었고,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옆에서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창업을 이제 시작을 했던 거지. 준비하는 기간만 해도 그래도 3, 4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 프리랜서로 이제 활동하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몇 천만 원 돈을 이제 20대 중반 정도에 모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허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렵더라고. 어떻게 보면 피땀 흘려 모은 몇 천만 원의 돈이 창업을 해서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운이 좋게도 내가 가진 역량이 코딩이고, 그때 마침 이제 코딩이라는 과목이 공교육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한창 많이 이슈되고 있던 시점이었어. 서울에서는 코딩 교육을 하는 곳들이 많았지만 대전에는 내가 찾아보니까 마땅히 코딩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곳이 없더라고. 학원 차리려면 몇 천만 원 돈이 들어가잖아. 무섭더라고. 그래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처음에 학원도 없는 상태로 했던 게 이제 설명회를 먼저 만들었었어. 홍보를 해서 학부모님들이 와서 내가 이제 이런 코딩 교육을 할 거다, 지금 대전에는 이런 교육이 없다, 이런 설명회를 하고 나니까 이제 5명 정도의 그룹 가이가 먼저 모였던 거야. 아직 학원이 완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스터디룸 같은 데에서 첫 교육을 시작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 이제 동의를 하셔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을 했던 거지. 근데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소개시켜 주시고, 학생들도 너무 좋아해서 이거는 이제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해서 학원을 이제 임대를 해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 학원이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고, 대전에서는 초중고 학생들 가르친 학원 중에서는 가장 큰 학원으로 알고 있어. 거의 한 3,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던 것 같아. 처음엔 내가 교육을 직접 했지. 수강자분들이 지금은 한 8분 정도 있어. 학생은 지금 170명 정도 재원하고 있어. 아무래도 시장을 잘 선점을 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는 대기업에서 이미 그런 코딩 학원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 대전에 대한 교육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 교육열에 비해서는 코딩 학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없었던 거지. 실제로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교육용 컨텐츠나 이런 것도 직접 우리가 웹사이트로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고 아이들도 재미있어 했던 것 같아. 학원을 하는 거는 한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이 많이 나왔고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돼서 투자를 받았던 기회도 있었고 투자 받은 걸로 법인을 설립해서 라이프해킹스쿨이라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 이건 이제 스타트업처럼 조금 운영을 하고 있어. 나도 이제 창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었잖아. 그때 막상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더라고.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예전부터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창업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게 된 거지. 작년 1월에 런칭했어. 항상 뭐 창업은 확실한 건 없어.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도 100%는 없단 말이야. 실제로 내가 그 아이템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또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아이디어는 나는 다 가설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가설을 이제 검증하는 과정들을 하는 게 이제 창업인 거고, 나는 이 가설 검증을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처음 할 때는 당연히 다 두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 실험을 할 때도 A용액하고 B용액을 섞으면 무슨 색상이 나오겠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걸 실제로 섞어보는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 이렇게 가설 검증을 하는 과학 실험을 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이런 걸 주면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서 줘보고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재밌고 거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버린 거지. 가장 중요한 건 또 이제 가설을 린하고 더비용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가설 검증을 많이 해야 결국엔 감이 생기고 좋은 가설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데 그게 나는 코딩이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코딩 역량이 없었으면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드는데 매주에 몇 천만 원 쓰고 막 이런 비용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야. 또는 학원을 하는데도 강사들을 또 이제 썼어야 됐을 거고. 근데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하나하나 다 줄이고 최소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가설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여러 번 가설 검증을 하면서 실험처럼 할 수 있었던 거지. 가설이라는 거를 세울 때 또 중요한 게 또 내가 놓인 상황, 내가 대전에 있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대전에 대한 시장에 대한 눈을 가지고 학원을 만들 수 있었던 거잖아. 연결고리가 있는 가설을 세워야 좀 더 가능성 높은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대학생, 이제 학부생 때 학생들 간에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어서 런칭을 했었어. 나 혼자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기획도 하고 직접 학생들한테 중고거래 올리라고 영업도 하고 그 학교 주변 음식점에서 쿠폰 같은 것도 발행을 했었단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뭐 실패를 했지. 왜냐면 내가 경험이 많이 부족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좀 더 이제 전진했으면은 아마 지금의 당근마켓이 우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수십 번 계속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시야가 조금씩 확장되고 소비자들이 나랑 생각이 진짜 많이 다르구나 학습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그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걸 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사람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려면은 막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나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 그게 진짜 니즈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팔아보는 거밖에는 방법이 없어. 팔려고 하는 거를 MVP 버전으로 만들거나 또는 이제 구색은 갖춰서 만들어서 최소한 팔아보는 행위를 해서 그 소비자들의 반응을 직접 보는 게 실제 니즈에 대한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최소 요건의 제품을 만들어서 미리 팔아보면 거기서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이 진짜 니즈에 대한 반응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는 돈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곳이다. 이 하나하나 모든 돌다리 절대 세워나갈 수 없게끔 이제 완벽하게 만든다. 실패였어도 내 인생에는 플러스였다는 거